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생소하고 낯설어요. 많이들 모르는 시술이라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믿을만한 시술인가요? 근데 디지털 프라치라는 치과가 몇 군데 없는 건가요?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디지털 프라치는 유지력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코로나 방역의 수칙을 잘 준수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보다 디지털 프라치가 좋나요? 전학 임플란트 하면 안 되나요?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전학 임플란트를 했을 때와 디지털 프라치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래도 전학 임플란트에 비해서 디지털 프라치가 가지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환자분이 한 분 오셔서 다른 치과에서 하계 전학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계 전학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절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난 이후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개 수술할 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본 뜨고 보철을 맞추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악을 다시 또 전학 임플란트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디지털 프라치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경우에 시술의 과정과 또 보철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학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가이드를 사용해서 디지털로 이렇게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응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디지털 프라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보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반 전학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본 뜨고 보철을 맞추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환자분들에게 힘들어질 수 있고, 보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힘든 과정이 되지만, 디지털 프라치라는 과정은 본 뜨고 치아를 만들어 넣는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쉬운 과정으로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전학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8개나 9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뼈 이식 수술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공뼈 이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디지털 프라치로 하게 되는 경우는 그와 같이 인공뼈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피해서 인공뼈 이식도 수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시술을 할 때 개수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저렴해질 수가 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프라치라는 경우는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최소 한두 달 만에 모든 보철의 과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는 한 3, 4주 만에 모든 마지막 파이널 최종 보철까지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디지털 프라치로 권할 수가 있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나는 시간적으로 충분히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있다, 어금니까지 충분하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회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많은 치아들을 전학 임플란트로 하기를 심기를 바란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전학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닌 디지털 프라치로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동일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튼튼한 그런 치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또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정도는 전학 임플란트와 디지털 프라치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어떤 보철적이나 시술의 그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학 임플란트로 했을 때는 중간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하고 수복을 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고 좀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우리 자연 치아와 똑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경우에는 15년, 20년을 쓰게 되면 자연 치아와 같은 똑같은 치주염도 생기고 관리하는 것 따라서 또 깨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회복을 하고 수리를 하는 과정이 전화기 임플란트를 쓸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수월하게 이 과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생소하고 낯설어요. 많이들 모르는 시술이라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시술인 거 맞는 건가요? 왜 근데 디지털 프라치라는 치과가 몇 군데 없는 건가요? 믿을 만한 시술인가요? 예, 이거는 질문대로 좋은 시술이 맞는가요? 이러면 좋은 시술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 프라치가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술하는 치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시술의 과정 자체가 쉬운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현재는 극소수의 치과에서만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오론포 오론식스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론포 오론식스의 그런 시술 자체가 벌써 30년 40년 이상 된 그런 시술이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반 절개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많은 그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도입되고 난 이후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업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시술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충 한 5년 정도 지금 개발된 지가 그렇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지금 시술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은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째 아마 접어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보급되는 그런 시기가 향후 몇 년 사이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지금 2년 한 6개월 전에 도입을 해서 시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자분들의 그 만족도는 일반 시술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다고 보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이게 보편화되기가 어려운 게, 디지털 프라치는 일단 현재로서는 디지털 시술이 되어야 되는데, 디지털 시술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볼 때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한 10%, 제가 볼 때 한 1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정말 이 그 내비게이션 시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내비게이션 시술을 가지고 일반적인 시술을 했을 때보다 더 나은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또 그 퍼센테이지는 더 낮겠죠. 시술의 그런 어떤 퀄리티가 되는 상황에서 디지털로 활용해가지고 프라치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치과에서 좀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시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리지널한 디지털 풀 아치의 그런 개념으로 시술이 끝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바로 보철을 올리는 그런 정도의 조기 고정이 최소 30뉴턴 이상 35뉴턴 정도가 조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임플란트의 시술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는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상하 구치부의 뼈의 골질이 굉장히 낮은 경우나 또 하악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골질이 낮은 경우에 초기 고정을 정확하게 얻어서 임플란트를 바로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렇게 보철을 연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 고정을 얻는 임플란트 시술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차후에도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아마 안 걸리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많은 회사에서 또 이렇게 골질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대리하는 그런 기술이나 또 임플란트 그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뼈가 약한 경우에도 좋은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새롭게 좀 만드는 그런 과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기술력이 또 발달되면 아마 더 많이 이게 보편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6개만 심는데 튼튼한 것이 확실하나요? 6개 심고 한번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프라치를 제가 십수년 전에 했던 환자가 최근에 2019년도에 환자가 방문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지도 않고 아날로그 장 방식의 프라치를 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한 그 환자의 구강 상태 관리도 별로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환자가 그렇게 치과도 10년 동안 스케일링도 받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아날로그 방식의 프라치를 해 놓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게 일반 전화기 임플란트하고 다른 형태였고, 지금 현재 디지털 프라치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프라치가 들어가 있는 6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환자가 사용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정말 괜찮은 시술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 환자를 보면서 디지털 프라치를 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지고 된 그런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의 위치에 따라서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다 심는 게 아니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심고 브릿지를 건너뛰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디지털 프라치가 6개가 심어지면 이 6개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 치아의 틀, 풀 아치가 안정적으로 교합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임플란트가 다 심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만 심어도 어떠한 교합력이 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치아의 위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간혹 전학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6개만 심어서 2개를 브릿지를 하고 2개를 브릿지를 하고 2개를 브릿지 해놓은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하악에 보면 6개를 심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공학적으로 다 이게 맞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10수년 이상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사용을 하는데, 역시 그와 같은 형태, 위치와 형태를 잡아서 디지털로 프라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튼튼하게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술의 과정이나 보철의 과정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디지털 프라치 6개 심는 것만으로도 튼튼한 그런 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인공치아 모형과 디지털 프라치의 인공치아 모형이 다르게 생겼어요.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둘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재질이 같은 재질로 가거나 다른 재질, 그러니까 신소재의 개념으로 해서 다른 재질로 가거나 그 차이는 있습니다. 모양은 볼 때 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디지털 프라치를 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무치약 상태이거나 잇몸이 많이 내려간 상태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치아를 보철을 올리게 되면 이 치아 길이가 너무 길어지겠죠. 원래 치아 길이는 상악 기준으로 위에 치아를 기준으로 해서 1cm, 1.2cm까지, 밑에 치아 같으면 8mm에서 한 1cm 그 정도의 치아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이 길이가 2cm 정도까지 되는 환자들도 있고 3cm까지 가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치아를 일반 치아 형태로 만들게 되면 너무 길어 보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만들고 또 그 밑에는 잇몸 형태를 만들어 줌으로 해가지고 환자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웃었을 때 정상적인 치아가 들어있고 잇몸이 밑에 형성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큰 장점이 디지털 프라치는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전학 임플란트를 할 때도 치아를 위에 만들고 밑에 잇몸 형태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거와 비했을 때 디지털 프라치를 했을 때 모양이 훨씬 더 예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지 특별하게 다른 차이는 없고, 디지털 프라치로 하더라도 치아 고경이 작아서 치아 모양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치아 모양만 만들어서 넣기도 하는 그런 시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개 질문이 남았습니다. 6개씩 일반 절개 임플란트로 시술을 해서 프라치를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왜 디지털로 하나요? 예, 6개를 절개해서 해도 됩니다. 또 그리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또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개를 했을 때 환자가 느끼는 그 고통과 힘든 부분, 그리고 수술의 시간들, 절개하고 다시 깁고 슈처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최소 전학 같으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출혈도 많게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했을 때는 절개를 하고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또 아물어지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고, 물론 초기 고정이 잘 나오면 바로 보철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을 했을 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했을 때와 비교해서 시간적으로 또 많이 또 소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했을 때 장점과 절개를 했을 때의 단점은 그런 시간적이고 힘든 부분을 떠나서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위치와 방향과 그 다음에 깊이와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정밀도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프라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아날로그 방식을 했을 때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가지는 이 위치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각도를 가지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결국에는 여기 위에 올라가는 멀티윗 어바트먼트의 높이나 이 강도 그리고 들어가는 스크루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각도를 보상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디지털로 했을 때는 그 각도의 편차가 최소 5도 이하를 갖다가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디지털 프라치로 나온 이 멀티윗 어바트먼트의 사이즈도 커졌고, 일반 아날로그 방식에 대해서 사이즈도 커졌고, 스크루 들어가는 스크루의 길이도 커졌고 스크루의 강도가 커졌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멀티윗 어바트먼트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회복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아날로그 방식을 했을 때 멀티윗 어바트먼트 스크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환자들 수십 케이스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스크루에서 멀티윗 어바트먼트에서 문제가 생겨오는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그 모든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디지털로 내비게이션 된 수술을 할 때만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본을 뜨는 게 아니고 정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보철물을 입안에서 끄집어내서 밖에서 보철물을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폰을 떼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밀링이 되어서 3D 프린터로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안에 넣었을 때 와, 이렇게 정밀하게 맞나 싶은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철물이 나오면 얼마나 정밀도가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의 임플란트에 모든 스크루를 다 체결하지 않고 하나만 체결해서 이게 정말 정밀하게 맞는지를 먼저 파노라마로 환자의 보철물을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스캔이 되고 정상적으로 보철물이 밀링이 돼서 나왔을 때 맞지 않은 경우는 한 케이스도 없었다는 거죠. 이 정밀도 맞으니까 바로 체결을 하고 보철 조정해서 끝나는 정도 되니까 시술 시간도 환자에게 굉장히 단순한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일반 보철물 시적에서 보철물 맞추는 과정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아마 보면 될 거라고 합니다. 일반 절개 시술로 하는 거에 비해서 디지털로 프라치를 했을 때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유지력이 얼마나 되나요? 유지력이 억수로 좋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프라치를 정밀하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훌륭한 시술이 되도록 하는 거 하나와, 그리고 환자의 그 관리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술한 환자들도 보면 몇 분만 와서 관리를 잘 받게 되면 환자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유지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쓸 때와는 다르게 일반 이와 똑같게 관리하시면 되는데, 틀니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틀니를 빼고 잇몸 헹구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제 이가 들어가 있고 임플란트가 심어지면서 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술질 하는 것도 식후에 3분 이상씩 안팎으로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로 입 헹구는 것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치간칫솔이 들어가는 부위에는 치간칫솔 사용을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은 나와 있는 거에 수압으로 이용해서 물을 분사해서 청소할 수 있는 아쿠아픽, 워터픽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프라치 환자에게는 아쿠아픽, 워터픽을 사용하는 게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면서 물 청소를 해주면 특별한 문제 없이 유지가 잘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될 것 같으면
디지털 프라치를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문제점들은 일순간에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앞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전체 임플란트는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멘 타입으로 어바트먼트를 세면해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요즘은 홀을 열어서 홀을 만들어주는 SCRP 타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들이 되더라도 임플란트와 보철을 또 분리해서 또 소독하고 하는 과정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면을 한 경우는 위에 또 홀을 뚫어야 되고 보철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잘라서 뜯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물론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임플란트도 우리의 치아들과 같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20년 사용하면서 임플란트 주위염도 생길 수 있고 임플란트 보철 자체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수리를 해주고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 과정이 쉽지가 않지만 디지털 프라치의 보철 같은 경우는 모든 보철의 연결이 보철물과 스크루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이 절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낮추게 되고, 그리고 어떤 보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스크루만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 6개의 스크루를 푸는 과정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이렇게 풀어내고 다시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어떤 보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존의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임시 보철물과 그리고 또 3D 프린팅해서 또 임시 보철물을 바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그런 아마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역시 프라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또 일반 치아와 동일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꼬박꼬박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오실 때마다 파노라마, 치과 CT 촬영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면 오래오래 유지해서 자신의 치아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후에 많은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궁금한 부분들에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